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, 서투름과 숙련의 길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. 서투름이라는 특성, 이게 우리 모두한테 어느 정도는 익숙할 수 있잖아요. 이 자료를 보면서 서투름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,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숙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. 보통 서투름 하면 그냥 손재주가 없거나 몸이 좀 둔한 거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.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, 말, 감정, 행동,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고 있어요. 심지어는요,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,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. 아, 그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. 자료 보니까 서투름을 말과 생각이 좀 거칠고 일관성도 없고 세련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는 상태라고 표현하던데요. 시계 부품처럼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마음 노출이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? 네, 바로 그 딱 들어맞지 않음,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자료에 따르면 특히 좀 민감하거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진짜 의견을 숨기려 할 때요. 그럴 때 이 서투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진심이 슬쩍 비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공적인 자리나 아니면 정치 같은 영역에서는 이런 모습이 결국 자기한테 해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그 어색함이나 서투름 속에서 이 사람 속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어떤 통제력 아니면 신중함 이런 게 부족해서 자기도 모르게 속이 드러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. 와, 되게 날카로운 지적인데요. 그럼 이런 서투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 이 부분도 자료에서 나왔죠? 네, 그렇습니다. 아주 직접적으로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. 특히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. 이 자료에서 말하는 적응력이 필요한 순간에요. 네, 거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. 숙련이라는 걸 이제 반대 개념으로 제시하는데요. 주교한 성취를 이루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적응력도 필요한데 서투름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깎아먹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거나 얻더라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만든다, 이렇게 설명합니다. 심지어 어떤 기술 연마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같은 거요. 그런 집중적인 노력을 할 때도 생각이나 감정 아니면 그 절차 자체를 좀 서투르게 구성하면 결과가 좋을 리 없다고 말하고 있죠.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파장도 꽤 클 것 같은데요?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좀 어떤가요? 네, 맞아요. 사회적인 측면도 분명히 지적합니다. 서투름은 다른 사람들, 특히 나에게 좀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겠네요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작은 실수들을 본인이 잘 알아채고 고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.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, 그러니까 자기 성찰조차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. 습관이 된다니 좀 무서운데요? 그렇죠. 그래서 결국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늘 운이 없고 실패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, 이런 상당히 강력한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. 와, 생각보다 서투름의 대가가 정말 크네요. 그럼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, 그러니까 숙련을 기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걸까요? 네, 그 핵심은 바로 의식적인 노력에 있는 것 같아요. 말하는 거, 감정 표현, 행동, 태도 이런 모든 활동 영역에서 능숙함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. 실생활에서 어떤 행동이 나한테 이득이 되고 어떤 게 해가 되는지를 좀 냉철하게 파악하고요.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항상 신중하게 적응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원칙, 이걸 몸에 익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기술만 연마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하고 자기 통제력, 이걸 같이 기르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. 아, 그렇군요. 결국 핵심은 꾸준히 자기를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거네요. 그걸 통해서 능숙함이랑 적응력을 내 안에 쌓아가는 거고요. 이렇게 하면 서투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행동은 훨씬 더 효과적이 된다. 이런 말씀이시죠? 네, 정확합니다.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. 서투름을 극복한다는 건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.
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 때로는 자기 진짜 의도를 좀 감출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능숙하게 해내면서 뭐랄까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주도권, 통제력을 높이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냥 가끔 하는 어색한 실수 정도로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. 이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패턴일 수 있고 실제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인식하는 거,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숙련과 적응력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키워나가는 데 있고요. 네, 이 자료는 분명히 개인의 성공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서투름을 극복하고 숙련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과연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빈틈없는 숙련만이 정답일까 하는 거죠. 어쩌면 때로는 좀 솔직하게 드러나는 뭐랄까 꾸밈없는 서투름이나 어색함, 바로 그 자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지는 않을까요? 언제나 숙련만 추구해야 할까요? 글쎄요, 한 번쯤 각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